안녕하십니까. 박성TV 박성입니다. 오늘 영상 주제는 두 번째, 소방시설 유지관리. 우리가 왜 소방시설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가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는 제가 소방과의 인연을 말씀드렸습니다. 인연.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죠. 우리가 소방시설 있습니다. 전기시설이 있어요. 전기시설은 분명해요. 뭐가 분명하냐? 고장났다 안 났다. 예를 들어서 램프가 나갔으면은 이건 고장난 겁니다. 그럼 램프 고치면 돼요. 원인을 알아가지고 분명히 알려줘요. 또 차단기가 어떻게 떨어졌다. 그럼 차단 교체하면 됩니다. 특별한 걸 제해놓고는 전기시설은 판에 박힌 겁니다. 정형화가 됐어요. 저는 거의 이제 아파트 쪽에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, 아파트 전기시설은 거의 정형화 됐어요. 우리가 보통 주로 일상생활은 뭐 센서등 교체, 안전기 교체, 등기구 교체, 또 뭐 스위치 교체, 콘센트 교체,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건 하나씩 딱딱딱 독립된 거예요. 안전기대로 독립됐죠. 안전기가 어느 등에서 나갔으면 요 안전기만 교체하면 딱 됩니다. 다 독립됐어요. 서로 어디 뭐 연결된 건 거의 없어요. 그런데 소방시설은 그렇지 않아요. 물론 전기시설도 고약스러운 건 손 못 대죠.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. 이 소방시설은 가장 중요한 것이, 소방시설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. 뭡니까? 중요한 사항은 화재 시 지상 같으면 옥내 소화전에서 물이 잘 나와야 될 것이고, 지하는 스프링클러가 제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불을 끄는 겁니다. 소방시설은 바로 그거니까요. 그러면 과연 화재가 났을 시 모든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, 우리 겉으로 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. 한 예를 들어 볼까요? 용인에서 일어난 상황인데, 지하주차장에 그 소장님이 현명한 분이었던 거예요. 지하주차장에 프리액션 밸브가 있죠. 프리액션 밸브에 솔 밸브가 있습니다. 솔 밸브의 역할은 지하주차장 감지기가 두 개가 AB 회로가 동시라든지 약간 차이 나서 감지기가 되면은 솔 밸브가 열어서 물을 빼주면은 1차측 물이 2차측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자동입니다. 그건 자동. 수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수동으로 이미 늦죠. 해서 우리가 한번, 저는 그 보조로 따라다녔는데, 지하주차장 어느 정도 이제 사전에 다 방송하고 차도 이제 많이 이제 혹시나 몰라서 이제 하고서 감지기 수동으로 감지를 한 겁니다. ABA로 찾아가지고 이웃하는 감지기를. 그러면 프리액션 밸브의 솔 밸브가 열려가지고 물을 빼주면은 물이 올라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, 보면 알죠. 물이 안 올라간 겁니다. 그 원인을 조사하니까 솔 밸브가 고장이 나가지고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물이 배출이 안 된 거예요. 눌렀던 압의 그 물이 나가야 느슨한 압을 이용해서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솔밸브가 고장나서 제 기능을 못한 거예요. 그럼 이것을
어떻게 하느냐 말이죠.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소방기사나 취득해서 알 수 있느냐? 그것도 아니잖아요, 그것은. 그리고 또 한 번 사건은 우리가 소화용수시설,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있는데 이제 소화전이라고 그래요. 물을 받는 게 있어요. 소방서에서 그 물을 사용하라고 물을 받아요. 그게 이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인데 오래된 얘기입니다. 그게 화단에 보통 있는데 이제 소방차가 되게 쉽게 이제 그 물을 공급하느라고 그게 어떠한 원인에서 터진 거예요. 터지니까 난리 났죠. 그러니까 우선 그게 터졌으니까 거기 밤에 기사들이 야간에 터졌는데 우선 이건 소방이니까 소방에 관한 것만 다 조작을 해 놓은 거예요. 뭐 펌프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안 돌게끔. 그래도 이건 계속 물을 퍼면 되는 거예요. 밤 11시인가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상수도 그 밸브가 있습니다. 그걸 잠거라 일단.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잠고서 이제 나중에 해결했는데 그런 거라든지 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.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그때그때 즉시 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. 우선 기사도 하나 취득하면 또 잘 몰라요. 2개 정도 취득을 한 다음에 본인이 소방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. 왜? 전기는 직접 현장에 가서 만지기가 어려워요. 왜? 감전되니까. 하지만 소방은 24V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도 할 수가 있어요.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, 소방은. 경적만 죽여놓고. 그것도,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면은 어떠한 유지관리의 이점이 오냐면 지금은 1년에 거의 2번입니다. 한 번 하는 데도 있는데 2번을 매년 그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. 작동하고 종합하고. 그래 하다 보면은 그네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냥 그네들 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계약을 할 때 점검 계약이죠. 그럼 시작은 어떻게 하고 끝맺어가지고 그 부실한 걸 적을 때 나한테 소장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가야 되고 이런 그런 그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매년 행사니까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검사항이 나왔어.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격증 기사가 2개가 있으면은 아는 게 많이 있어요. 하다 보면. 그럼 재놓고 어려운 것만 점검차한테 맡긴단 말이죠. 그리고 요것만 하는데 업체가 와서 이 고치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. 아, 저리 하는구나. 해가지고 한 3년만 6번이죠. 그러니까 3년만 자기가 기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갈고 닦은 것이 있습니다. 기본적인 것은 충실히 돼 있어요. 기본기가.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 해결합니다. 점검할 때 틀리는 것은. 그래서 저는 지금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라도 이 기계기사, 소방설비 전기기사를 취득해 놓으면은 아주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. 이 전기실은 단순해요. 큰 거 빼고요. 하나하나 독립됐는데 소방시설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동된 걸 옥상부터 지하까지 머리에 들어있으려면요. 제가 느낀 것은 이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에서 많이 압니다.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들어서는 지엽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파트 정도의 또 빌딩이나 근무하시게 될 분들은 이 2개를 취득을 하시면은 유지관리에 대단히 도움된다는 것은 저는
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 오늘은 이런 장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